젊고 새롭고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 수다 함께해 주실 5분을 소개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재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의 당사자인 그 외교관이요, 오늘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연의 외교를 하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그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이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 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그 길일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익을 위해 국가 기밀을 악용하고 당리 당략을 위해 국가 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사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죠. 오늘 외교관이 언론 설명 자료를 뿌렸습니다. 이 강 의원이 본인만 참고한다고 해서 알려준 건데 이렇게 활용될지 몰랐다라는 취지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있습니까? 네, 이 외교관 K씨가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의 입장문을 보면은 국회의원에게 외교부의 정책을 알리는 것도 일종의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을 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강효상 의원이 이를 정쟁의 어떤 도구로 이용해서 굴욕 외교라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할 줄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 의원이 이제 대미나 대북 정책에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져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효상 의원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나의 친한 고등학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K씨가 강효상 의원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30년 넘게 특별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지난 2월에 이제 강 의원이 방미를 했을 때 그때 잠깐 그 미 의회 업무 담당자 신분으로 이렇게 약간 식사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제 준 건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터질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한 고등학교 후배는 도대체 누구인지 약간 의문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중징계도 요청됐고요. 뭐 형사 고발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강경화 장관이 뭐 의도가 없이 유출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판단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거 장경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외교관은 3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항의 전화도 강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만약에 이 후배 말이 맞다면 강 의원은 나라를 위해서 후배 한 명 희생시킨 셈이 되는 거예요. 일단 두 분이 30년을 하셨던 300년을 연락을 안 하셨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외교관이 자신의 신분을 정말 망각한 채 국가 정상 간의 통화를 그리고 누출하면서 신뢰를 깼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품위까지도 사실 손상하고 이미 외교 관계를 와주 깨트리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외교관 인생을 정말 망가뜨린 건 아니겠습니까? 뭐 참사관,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라고 한다면 외교관 중에서도 미국 근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까지도 모두 다 정말 망가뜨린, 정말 사고를 너무 많이 크게 쳐서 어느 정도까지 이 파장이 확대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 면책특권의 범위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아마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측은 이게 기밀이 아니다. 오히려 기밀 유출 논란으로 굴욕 외교를 숨기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해찬 평론가님, 이 친한 후배인데 가슴이 미어진다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 사이를 정립하고요. 또 이 사안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을까요? 우선 외교관 K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을 징계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의도적으로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 유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당했다, 속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에 대한 진실 여부는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고 실제로 이전에도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에 만남 시도 내용 또한 유출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이러한 유출이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된 것이었다면 외교관 K씨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조세영 차관 주재로 외교부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의 입장은 이 부분이 과연 기밀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3급 기밀로 분류하고 있지만 네. 정부에서 기밀이라고 해서 법원에서까지 모든 걸 기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언론을 통해 내용을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보도가 되었거나 또는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 케이스가 어떤 부분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당에서는 법적 자문을 걸쳐 이게 실정법상의 기밀 유출이나 기밀 탐지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판단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주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강효상 의원이 비례대표로 이제 당에 영입된 인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인정받았을 이력이 아마 그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의 어쨌든 다년간의 언론 경력이 가장 큰 무기가 됐을 걸 보는데요. 지금 강효상 의원은 어쨌든 언론인 출신이지만은 네. 취재원 보호에 실패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라는 것은 뭐 누가 전달했다라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포함되거니와 그것을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 네. 또 국회의원이라면은 본인이 이제 욕심이 과하지 않았다면은 본인이 외통위 소속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 외통위 위원을 통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밟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면책 특권으로 적용받기도 어려운 본인의 소관 상임위도 아닌 일을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네. 저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강효상 의원은 본인이 목적한 바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경쟁이 쉽지 않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 조급증이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 총선을 앞두고 업적 쌓기의 한 건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거기가 조원진 의원 지역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떻습니까? 이게 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리한 공방이 가는 게 유리하진 않을 텐데요. 김지영 이사님, 이게 당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고 있나요? 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는데요. 저희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로 전주 대비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0.8%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평균치니까요. 전주보다 이제 상승했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일일 단위 조사를 실시하는데 파문이 있었던 목요일 31.5%에서 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30.5%로 하락했고 또 주말간 강효상 파문에 의한 연속 보도로 인해서 많은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월요일에는 29.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TK와 호남, 경인, 충청 지역에서는 결집하는 양상이 있었지만 이 보수층의 이탈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그 외교 원로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보수층마저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어집니다. 네. 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보수층 이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외통위 위원장이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고요.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같은 경우는 MB정부의 수석 아니었겠습니까? 네.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이분이 육자회담 대표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수적 색채나 보수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조차도 강효상 의원의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는 것이 네.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정치적 색채 본인이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좀 범보수의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외교과의 관례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네. 분명히 공직기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발언이 사실 보수 결집하고 있던 보수 민심에 좀 초를 치지 않았나, 죄를 뿌리지 않았나.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당이 주간 집계에서는 조금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만약 강효상 의원 논란이 없었다면 더 상승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기류가 문턱에 탁 걸린 그런 셈으로 분석이 됩니다. 과욕이 부른 자책점이다. 그러니까 선배 원로 이제 외교관들께서 저런 애정 어린 또 충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국민의 네. 알 권리라는 거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 어찌되었건 이 공익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가 되려면. 그런데 이 국가 정상 간의 일정과 국가 간의 회담을 조율할 때는 의제를 선정하고 그 합의상을 진전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외교안보 채널들이 가동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출됨으로써 그동안의 이제 논의 수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뭐 대화의 내용이 짧다 길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 자체가 지금 유출된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보수층도 어느 정도 이걸 방어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그런 폭로된 정보의 가치라는 것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가 위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든지 그런 자료여야 되는데 그냥 듣고 나서 왜 그걸 알려주는데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정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큰 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일본 가는 길에 들러서 가겠다라는 게 기밀이냐. 그 논란으로 또 많은 분들이 논의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 만찬. 양 원장이 거듭 해명은 했는데요. 국가정보의 수장과 대통령의 최측근 만남에 대한 파문은 거두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입니다. 왜 만났나 다 의심을 할 거죠. 4시간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4시간 만나는 모임을 잘 가져본 일이 없어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보위원장인 저에게도 지난 하노이 회담을 하는 당일날 전화번호를 달라 5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5번을 다 거절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아주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독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물었죠. 과연 두 사람만 한 만찬이었나? 이 논란이 일던 와중에요.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중견 언론인이 인터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나요? 김재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관해서 좀 해명을 했는데요. 네.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하고 이제 주로 남북 관계 등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한반도 네.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 원장님이 이제 워낙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서 이 원장 취임 이후에도 이제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랑 여러 명 이렇게 함께 만나고 뭐 문자도 주고 받고 막 그러다 네. 보니까 그날도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소통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혹은 막 민감하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옛날 네. 이야기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아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실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했을 뿐이지 뭐 옛날처럼 국정원에 뭐 국내 정보 담당 조직이 있어서 네. 뭐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든지 뭐 네. 혹은 뭐 어떤 정치인을 사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30분 늦게 합류를 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찍 나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독대 부분까지 증명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캠프를 이끌었던 양정철이라는 어떤 그 사람의 네. 그 경력을 볼 때 두 사람이 밤늦은 시간에 독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어떠했는지는 이 보도한 취재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두 사람이 1시간 이상은 마주 앉아 독대를 했을 거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네, 뭐 이혜훈 의원이나 이 취재 보도를 근거로 지금 네. 주장을 펼쳐보게 되면 8시 30분쯤에 한 무리가 먼저 식당을 떠났고요. 9시 40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서 벗어났다고 네. 합니다. 그러나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10시
45분까지 식당에 머물다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1시간가량은 두 사람이 식당에서 머물면서 독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여러 사람이 동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었다는 양정철 원장의 해명과는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이고요. 설령 동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동석자가 매우 큰 언론사의 중견 언론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제대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세하게 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싱크탱크,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을 세우라고 불러온 싱크탱크 수장과 우리나라 정보기구의 수장이 만난 겁니다. 1시간의 독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중견 언론인과 함께 4시간 동안 자리를 했다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어물쩍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 정치 중립성,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절연이라는 말까지 썼었는데 그 말이 단순히 가식이 아니라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럴 때 본인에게 필요할 때만 국정원이라는 베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떳떳하게 강남의 한 식당에 동선 다 사람들에게 유포되도록 나와가지고 식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공적인 자리, 국회 정보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해명을 하라고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근데 저게 해명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저거 어떻게 해명합니까? 왜냐하면 또 본인은 사적인 모임, 일과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사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서요. 이혜원 의원은 이게 최순실과 뭐가 다르겠냐는 차원으로 공격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할 수 있었던 잘못 중에 예를 들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할 때 그럼 어디서 전달했느냐. 북악스카이에서 차에서 차로 넘겨줬다 그러거든요. 그 일과 뒤에 넘겨줬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관련된 일이 있어가지고 일과 전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야권은 계속 해명하라고 주장하지만은 저건 해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다가 지금 해명인데 그걸 받아들일 국민이 없다라고 하면서 더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이 안 되는 사안인데 다만 이 사안에서 저는 해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방증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매체가 이제 저런 탐사 보도를 하는 매체가 보통 저런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양정철 원장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이제 얼굴이 노출됐기 때문에 뭐 시민이 이제 찍어가지고 제보하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저 양정철 원장의 동선을 누군가가 저 언론에 제보했을 경우거든요. 그럼 자, 지금 시점에서 양정철 원장이 최근에 언론에 밝힌 바로는 나의 역할은 총선 승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그 뒤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정치 재개를 종용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양정철 원장의 저 행보, 부적절한 행보를 제보할 만한 동인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양정철 원장이 총선을 주도했을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유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방증하는 것이 사실 국정원장 동선이 노출됐을 거라 좀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국가 안보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정철 원장 측의 동선이 노출됐을 거라 보고 그것은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양정철 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총선 물갈이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 파종되는 쪽에서 이런 걸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공천 싸움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권 내 권력 암투까지 지금 아가사 크리스티 인디안 인형까지 나오는 시점이에요. 반드시 양정철 원장을 내가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지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뒤에서 저 은밀한 동선을 찔러줬을 거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된 건 아니에요. 일단 입장을 들어볼게요. 사인 간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상당히 소설을 잘 쓰시고 계시고 방금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셨듯이 밝힐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어찌됐건 공개된 식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을 보나 장소를 보나 경로를 보나 퇴근 후에 강남에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죠. 수행 없이요. 사실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만약 과거의 국정원장의 전례로 봤을 때 사실 호텔에서요. 뭐 룸서비스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CCTV도 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강남이라는 정말 온갖 구청 직원까지 다 볼 수 있는 CCTV가 정말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강남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지인들과 함께 그 동선이 당연히 누구가 참석했는지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개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사실 총선 전략 얘기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혜원 정보위원장께서 좀 뭔가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역대 국정원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야당 정보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국회 정보위 가서 보고를 드리면 당연히 바로 그 다음날 언론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전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청와대 뭐 최순실도 거론하셨는데 어떤 국가 자료가 지금 유출됐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초원복집에서 밥 먹고 나면 영수증 말고 뭐 남습니까? 초원복집은 다른 사안이 뭐 자료가 안 남았다 그러는데 초원복집은 그럼 뭐 영수증 말고 남은 거 그때 있어요? 녹취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녹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원복지처럼 우리가 남이 가면서 총선 전략 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정철 원장이 본인이 얼마나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냥 민주연구원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거수일투족에 본인이 더욱더 주의를 해야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 누가 안 되는 겁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오얏나무 열매를 땄는지 안 땄는지는 대화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총선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러나 각근을 고쳐맨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네. 정치를 모르는 매체가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나 사인 간의 사적인 만남인데 왜 취재하느냐. 언론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돌아왔으면 정치권에 돌아왔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네. 단순히 사적인 저녁 식사 한 자리만큼도 국민들에게 어떤 눈길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중량감에 대해서 자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작 박지원 그 의원 당신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중식당에서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밥 먹으니까 그 모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네. 만회 상환부터 시작해서 뭐 만만회 뭐 다 아시잖아요. 7인회 뭐 다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정치적 상상력들이 발동돼가지고 우리가 비선 조직이라는 것의 실체를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것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은 다른 해명이 있겠습니까? 그저 밥 먹는 모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논란이요. 지금 언론에서 해당 매체에서 하나 더 주장을 제기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택시비를 그 식당 사장이 대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가게 될까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할 시간이 없었죠. 택시 열고 제가 출발할 때 가르쳤으니까. 자주 이렇게 오세요? 친분이 좀 있으신 사이세요? 제가 그분이 부산할 때 그분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백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까 점심에 와서보니까 무슨 뭐 어디 뭐 일주일 전부터 뭘 새로 하신다면서요. 전 당연히 그분이 백수인 줄 알았죠. 뉴스에서 보니까 옛날에 공항에서 들어오는 거 있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차비를 드린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꼭 말해야 되면은 그때 할 건데 그러면 아마 다 그냥 어이가 없어 하실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아마 택시비 대납 5만 원을 식당 주인이 대신 내줬다라는 측면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현금으로 냈다. 보통 이제 증거를 남기려면 카드로 쓸 텐데 현금과 관련한 문제 제기, 김연아법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분이 의견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정말 떳떳한 만남이었다면 민주연구원 법인카드 왜 못 썼는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사실 식당 주인 같은 경우도 해명을 보게 되면 식당 누가 얼마를 결제했고 어떻게 나눠서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면서 백수인 줄 알고 택시비 대신 내줬다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식당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물론 밥값을 누가 내줬다고 해서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뭐 10만 원 누가 더 내줬다 해서 화가 나는 사안은 아닌데 그 정도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매우 민감한 만남이라는 점을 네. 왜 저렇게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분이 인식하지 못했을까. 이런 민감한 오해를 뻔히 살 수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국정원정을 만나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합리적 의심 제기를 할 수 있고 정보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소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경태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년 동안 일부러 문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국회의장을 만나거나 국정원장을 만나거나 광폭 행보라고 보면서 예의주시하는 그 원심력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각근을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각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인적이 드문 강원도나 경기도 산골짜기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CCTV가 많이 설치된 강남의 유명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전 이 택시비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느낌의 뭔가 택시비 뭐 용돈 받았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한편으로는 민주연구원 원장이라는 자리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소장,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원장님도 당연히 국회의장 면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국정원장은 따로 면담한 게 아니라 그냥 식사 자리에서 같이 우연히 동석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요.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고 싶지 않은 정가의 논란이 더더욱 거세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한 분이 이디오피아에서 편지를 썼는데 잔잔한 파문을 일게 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나를 토하게 할 것 같은 이 민원들 어떤 얘기길래 김재희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 많은 기사가 나오는 건가요? 네. SNS에 정말 솔직히 많이 지쳤다. 욕심만 가득 담긴 청탁에 토할 것 같다. 서운함과 배신만 남는 사람 사이가 정말 무섭다. 굉장히 좀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저렇게까지 좌절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나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민원이나 청탁들이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은 더 많이 몰려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느낌을 네. 갖게 됐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몸도 아프다고 하고요. 이제 마음도 심신이 모두 다 이렇게 지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화가 오고 또 전화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네. 보면은 약간 이제 정치권에서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국회의장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무대에 서신 분인데 여기 패널분 중에 청탁 전화 많이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청탁 전화는요, 지역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무수히 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낙선한 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둘째로는 청탁이라는 것이 우리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라는 것이 보통 관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보통 거절당한 것들을 정치인에게 가져와서 관청에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과거에야 뭐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 뒷돈 안 주면 일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속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 정치인에게 민원을 넣는 절차가 일반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졌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이 못 해주는 일이면은 정치인도 못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성은 좀 줄어들게 되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열거한 것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어려움을 네. 겪었던 들을 살펴보면은 본인은 뭐 선거 도왔던 사람들이 뭐 본인에게 대해서 배신 비슷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권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네. 굵직굵직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청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기도 어려운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 특성상 그 네. 사이에서의 고뇌를 좀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회의장 비서실장이면 대단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요. 의원도 네. 했었고요. 한때 최고 대선 주자의 측근이기도 했었죠. 지금도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이 도지사 선거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됐다는 것은 위에서 상당히 많이 이분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뽑아줬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 고민을 토로하고 민원 힘들다는 글에 SNS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막 500개 넘게 달려있더라고요. 위로의 댓글이. 그러나 지금 서민 경제가 죽어나가고 있고 민생이 정말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네.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한국당 원내대표 바지가랑이를 붙잡든 뭐라든 간에 국회 정상화시킬 그럴 책무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내가 민원 전화 많이 받아서 힘들다, 한탄을 한다. 이게 우리 국회 뉴스의 중심이 된다는 게 저는 정치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외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 볼 때는 참 배부른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서 좀 씁쓸합니다. 말 못할 애로가 또 있는 모양이죠. 총선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한국당은 이걸 국회에 밀고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다룰 만도 한데 그렇다고 바로 또 결정을 안 하고 있네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는 정상화되고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를 보이콧시키고 장기 가출하여 민생 외면 대장정을 벌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입니다.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로 들어갈 원내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국 우리 당으로 하여금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한국당 때문에 정보에 온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민생 투어를 하면서 현장이 지옥이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따질 법도 한데 왜 정보위도 제대로 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의원님? 실제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보위라는 것이 열리게 되면은 어쨌든 공식적인 기구고,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으로서 이혜훈 의원이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네. 이혜훈 의원이 이걸 하는 방식 자체에서 이견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여기 대해서 잠깐 간사 레벨에서 좀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이유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는다 하기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 복잡한 것을 보이고 그 안에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정보위라는 건 원내에서 어쨌든 이루어지는 형태의 어쨌든 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내로 복귀하는 신호탄이냐라는 정치적 해석을 놓고도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이제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정보위 왜 못 개최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보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5.18 망언을 하셨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윤리위도 빨리 조속히 개최돼야 되고요. 또 지금 산적한 민생 법안들과 추경안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빨리 자유한국당이 오셔서 민생국회 빨리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삼의 후예냐 전두환의 후예냐 하면서요.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압박을 하던데요. 한국당 쪽에 말이죠. 이게 얼마나 먹힐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한국당에게 남아있는 타이밍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을 끝나는 날 그날 오전에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국회로 돌아가겠다. 내가 민생투쟁 해보니까 정말 국민들 목소리가 심각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양보하면서 국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반응, 호응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우선은 저는 실기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 국정원 원장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의 정치 독립과 관련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국정원의 정치 독립 우리가 명백히 따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를 개최하고 이를 기점으로 한 가지 조건만 내거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영수회담 받으시라. 이렇게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거절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손발이 좀 안 맞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황 대표의 생각이나 투쟁 일정과 원내를 책임져야 되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조금씩 서로 간에 이 손발이 안 맞는 이 미스매치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국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국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만 본인의 입지가 살아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좀 안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금 낮술 녹화 방송 이분들 드디어 대단원에 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간에요. 드디어 유튜브에서의 합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 영상을 들려드리기 전에요. 잠깐 진단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상에서요. 현재 두 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김지영 이사님. 네, 지금 대권 선호도 1위는 여전히 그 황교안 대표가 1위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0% 내린 1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8위에 0.3%포인트 하락한 4.1%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홍카레오로 아마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어보는데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티저 영상처럼 공개가 돼서요. 그 이후에 잠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두 주자에게 주게 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 술자리 기싸움으로 두 분이 한번 맞부다쳤죠. 이젠 어떻게 될까요? 예고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TV 홍카콜라를 잘 꾸려 나가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된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는데 홍준표는 안 된다. 자꾸 알릴레오에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두 분 다 서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력이 철철 넘친다. 이 분석을 마치 링에 오른 주자 설명하는 것처럼 올려놨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일단은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아니면 네. 홍준표 전 대표나 둘 다 엄청난 팔로워 수를 자랑하는 네. 유명 유튜버가 되었죠. 그쵸. 네, 그동안 유튜버 경험도 이제 충분히 쌓였을 것이고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할 때는 옛날 무슨 뭐 백분 토론이나 뭐 이런 토론회처럼 그렇게 아주 서로 이렇게 점잖은 분위기에서만 그렇게 토론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두 분 다 이제 입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떤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지만 네. 일단은 아까 이제 분석하셨던 것처럼 서로 윈윈 전략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홍보를 더 잘하느냐는 결국 누구 네. 장사가 더 잘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 두 사람 중에서 과연 승자는 이 방송에서 누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느냐 네. 이 부분일 것인데 그냥 그 참여하는 유튜브 관전자들이 서로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라운드를 펼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 지금의 두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 한 분은 안 나가겠다고 해도 자꾸 누군가 팔을 잡아 끌고 한 분은 누군가 팔을 끌어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두 분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황교안 대표를 사실상 공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네. 대권 주자 경쟁에서 전 보수층에서 잠깐 밀려난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홍카콜라라는 채널도 그렇고 알릴리오라는 채널도 그렇고 초기의 기대치에 비해 가지고 양 채널이 각자 진영의 컨텐츠만을 대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성이 높지 않았던 것. 지금 우리가 뭐 80만, 26만 이런 팔로워들에 대해서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평론하는 아주 젊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것보다 나은 이제 그래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연 이게 지금까지는 각 진영에서 서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네.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은 이번에 진영을 넘나드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확장성을 서로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변방의 고독한 늑대들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두 분이 뭐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던 관계는 아니지만 또 엉망진창될 수도 있겠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감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이세요? 뭐 변상욱 전 기자 같은 경우 이 진행을 맡게 됐는데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네. 내놓았어요. 약간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특히나 보수 세력 안에서 어디에도 기댈 바 없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친노와 친문의 적자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이제까지의 정치 행보를 보면 대규모 세력을 많이 형성하는 이미지보다는 물론 참여당도 창당하고 정의당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보기에 약간 독불장군 아니냐 이런 네. 눈길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 본인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이제는 좀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얼싸 안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예측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홍준표 대표에게는 당장은 득이 될지 몰라도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의 홍준표 전 대표를 지켜보는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유시민 이사장과 이렇게 만나서 합동방송을 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이로 인해서 구독자가 잠깐은 증가하고 관심을 받게 될지언정 보수 진영 내에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확실한 이득은 유시민 이사장이 보게 되지 않을 것인가. 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관심이 커질수록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네. 번째 계속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 대선 주자급과 함께 이런 식의 합동방송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관심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영리한 대선 행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 이 합동방송의 승자는 유시민 이사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을 함께해 주신 네 분, 5분 감사드립니다.